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도 현대 아이오닉 5N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촬영을 다 했는데 이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촬영 끝낸 것으로 조금 아쉬워가지고 뭔가 좀 더 차를 타봐야 그래야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고 어제 사실 영상에서 다 못 전해드린 좀 사소한 이야기,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좀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추가로 시승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관건은 이제 이 차를 살만한가 라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살만하죠.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차인 건 인정. 근데 어떤 용도로 이 차를 구입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를 데일리 용도로 쓰겠다. 사실 난 서킷 거의 안 가는데 데일리로 고성능 차를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아예 이 차를 서킷을 좀 즐기는 용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차는 진짜 괜찮아요. 정말 매력적인 차인 건 맞는데, 사실 서킷에 대한 용도를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평상시에 좀 고성능을 즐기면서 이 차를 가족을 위한 차, 데일리카로도 좀 쓰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의 결론은 많이 고민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력적인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근데 그 용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제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은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 차에서 지금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기 뒤쪽에서 잡음이 지금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시는 지인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 차는 잡음 안 나냐 그랬더니만 그 차에도 잡음이 난대요. 실제로 오너분들 중에서 뒤쪽에서 잡음이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거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고정적인 위치에서 잡음이 난다는 걸 안 잡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좀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단한 승차감 지금도 엄청 튀거든요. 당당당당 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적응이 되긴 해요. 이 차가 엄청난 고성능 차인 걸 감안하면 사실 이 정도는 뭐 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탕탕탕탕 튀는 노면이 모든 노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나 혼자만 즐기기에는 사실 뭐 이 정도도 감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랑 같이 즐긴다 그러면 그건 너 절대 불가능. 네. 옆에 타신 분, 뒷자리에 타신 분들은 엄청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같이 타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이게 만약에 옆좌석에 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아내나 아니면 여성분이 만약에 옆에 타실 경우에는 이게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이게 고성능 차인데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이 낮은 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꽤 높은데 이게 완전 그 이 벌키 시트에 가깝다 보니까 이 허벅지 쪽에 사이드 볼스트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고 내리기 이게 자꾸 걸려. 그래서 여성분이나 아니면 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다. 그 점도 사실 매번 탈 때마다 불편하면 그거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차피 운전을 즐기기 위해서 타시는 분한테는 뭐 이 정도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가족이랑 같이 탄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광고에도 보면 가족들이랑 같이 어디 나들이 가서 가족을 내려주고 아빠는 또 드라이브 하러 나가잖아요. 상황 자체는 맞는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은 것 같아. 이게 평상시에 가족들이랑 같이 타기에는 가족들의 원성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차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요철이 막
엄청나게 많이 튀잖아요. 근데 이게 첫날은 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 3일째 타다 보니까 지금은 꽤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 정도 뭐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 그 평상시에 맨날 포르쉐 911을 탄 거랑 비교해 보면 나름 이제 납득이 되시죠. 근데 이 충격의 양이나 크기가 포르쉐 911보다 조금 더 커요. 911의 서스펜션 노말인 상태보다 충격이 들어오고 막 차체가 흔들리는 진동의 양 크기 이게 911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포르쉐 911도 예전에는 10년보다 더 전 그때는 그 차도 이 정도 노면에서 이렇게 많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996까지 997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996까지는 확실히 그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타보면 야, 이거 노멀 모드에서도 평상시에 맨날 이런 노면 타는 거는 진짜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후에 이제 그 911이 성능이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점차 이 차를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탈 수 없을까, 데일리로 좀 더 확장할 수 없을까를 진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엄청난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데일리 주행을 얘보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성능을 끌어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갔을 때는 이 데일리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데일리로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물론 이번에도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포르쉐 911만큼 고민한 시간 자체가, 절대 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데일리로 타기에는 좀 아직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세팅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 주행과 관련된 거, 사운드에 관련된 거 정말 다양한 세팅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 보시면 이런 화면들은 정말 잘 돼 있죠. 그래서 다양한 그 세팅 값들을 한 화면에서 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은 사실 정말 괜찮은데, 여기 퍼포먼스 옵션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자주 쓰게 되는 게, 타보면 이 애니시프트랑 애넥티브 사운드 플러스를 좀 자주 쓰게 돼요. 어떨 때는 소리를 껐다가 끄고 가다 보면 또 소리가 땡기는데 그럼 또 켜게 돼. 그리고 또 켜고 한참 다니다 보면 지금은 굳이 안 켜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끄게 되고. 근데 이게 그 애니시프트랑 애넥티브 사운드 플러스가 좀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화면을 지금 나눠 놨잖아. 그리고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설명들을 채우느라고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설명을 좀 빼고 그 애니시프트랑 애넥티브 사운드 플러스 요거 2개 정도는 한 화면에서 동시에 선택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로드 센스랑 배터리 퍼포먼스, 앰페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설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은 뎁스 안으로 집어넣고 몇 개 기능들을 한 화면에서 쉽게 선택하실 수 있고, 이게 그 세팅 값을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드도 사운드가 사실 진짜 괜찮거든요. 특히나 이런 길 달릴 때는 애니시프트도 쓰고 이그니션 사운드 쓰고, 가끔은 제가 슈퍼소닉 진짜 뿅 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맨날 쓰기에는 이게 소닉 붐이 안 터지면 그렇게 또 매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소닉 붐을 매번 터뜨리기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가끔 쓰게 되고, 일상적으로는 이그니션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이그니션 사운드는 뭐 추가로 구독 서비스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은 더 다양한 이그니션 사운드가 제공되면 좋겠다. 뭐 약간 AMG 느낌 나는 것도 좋고, 좀 페라리 느낌 나는 거, 포르쉐 느낌 나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차가 아반떼 N이라든가 현대 쪽에서 갖고 있는 N 사운드에 포커싱을 한 건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다른 성향의 사운드들을 제공해 주면
그러면 또 그 재미가 더 좋지 않을까. 이 어차피 그런 것들이 장점이잖아요.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좀 극대화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느낌 진짜 좋아.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가 별개로 작동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안 켜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로 유지만 따로 켜가지고 차로를 유지해 주는 거, 이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회생제동 오토모드는 이게 애니시프트가 켜지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니시프트가 켜져 있다는 얘기는 기어 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 회생제동 오토 모드가 적용이 안 되는데 애니시프트를 끄면 그러면 회생제동이 켜지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오토 모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앞에 이렇게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회생제동을 좀 더 강하게 걸어줘요. 그리고 그 쭉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코너를 빠져나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앞에 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엑셀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그러면 회생제동이 더 강하게 걸리고, 만약에 근데 앞에 차들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또 회생제동을 최소화해 가지고 관성주행을 또 많이 유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 모드를 쓰시는 거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지금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기능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설명서에는 있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설정들을 쭉 찾아봤는데 그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불편해요.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가 3m잖아요. 그리고 폭도 기존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선이 물리는 거에 조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후진할 때는 이게 사이드 미러가 좀 내려와 주면, 물론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또 사이드 미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게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그게 없더라고요. 후진로도 이렇게 자동으로 안 내려가 주니까 좀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휠 베이스가 3m의 폭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방향이 진짜 커요. 차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 가지고 뭐 이렇게 짧은 차니까 뭐 그렇게 크겠어? 근데 휠 베이스가 3m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방향이 엄청 커 가지고 그것도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평상시에 탈 때 좀 많이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 감도 자체가 노멀 모드에서도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 점도 조금 불편하긴 하고, 이게 N이잖아요. N 라인이 아니고 본격 N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과격하게 세팅되어 있는 건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차가 덩치도 크고 사실 공간도 정말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도 있으면 좋은데, 근데 완전 노말이나 아니면 완전 컴포트 이런 것들이 조금 편안한 느낌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제 노말 모드 밑에는 에코인데 컴포트 모드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면 조금은 더 컴포트한 모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이 차의 전천후성이 완전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 보스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I love you and me dancing in the moonlight. Nobody can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난 너 fast forward.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이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제 차 코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파워풀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음색이라든가 보스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점이 없죠. 근데 이 차 급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한국 그 퍼포먼스의 끝판왕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보스도 조금은 더 높은 사양을 적용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옵션 값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그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옵션 값을 한 100만 원 이상으로 제시를 하더라도 이게 출력 자체를 한 뭐 500W, 막 700W 막 이 정도까지 좀 끌어올려 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름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제가 첫날 시승할 때 그때는 이렇게 음원에 따라서 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뭉뚱거려지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게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게 그 음원의 소스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뭐 정확하게 체크는 못 해봤는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게 그 도어 패널이 떨릴 때도 살짝 있었고, 그래서 음원이 조금 뭉개지거나 그런 느낌들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안드로이드 오토로 그 벅스를 통해서 재생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하네요. 그래도 타격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차가 이게 그런 차기 때문에 그 사운드에서도 그런 갈증이 조금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에어컨 조절하는 패널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다 상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시트 열선 부분은 일단 안으로 열선 버튼이 따로 있어 가지고 요 버튼 눌러서 요것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클라이밋 들어가서 여기서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열선이나 통풍 버튼이 바깥에 빠져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선택하는 버튼 있죠. 요거 컴프레서 돌아가는 에어컨 선택 버튼이 바깥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지금 패널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거는 왜 빠져 있을까? 이게 조금 아쉽죠. 하다못해 이 에어컨 선택 버튼은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나 예를 들어서 겨울에 히터를 켜고 갈 때도요, 차 안에 습기가 차거나 하면 그냥 온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요 에어컨만 켜주면, 그러면 이게 공기가 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습기가 빠져나가는데, 그럴 때라도 쓸 수가 있는데, 요게 다른 건 다 나와 있는데 요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이쪽에 여기 막 그 체크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스티치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쪽에 스피커 라운드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사실 진짜 괜찮고, 여기 시트 여기 N 요거 밤에 불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사실 되게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승차에도 알칸타라 패키지가 적용돼 있는데, 그 지인분이 차를 구입하시려고 할 때 제가 알칸타라 패키지를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긴가민가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적용돼 있는 거를 구입을 하셨는데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칸타라 패키지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가운데 센터에 요거 노란색 줄이, 요게 띠가 없네. 요거 넣어주지. 지금 이 차의 바깥에 외관에 보시면 가운데 그 투구 사이에 노란색 줄이, 오렌지색 줄이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도 오렌지색 줄이 있고, 그래서 그 오렌지색 줄을 여기도 넣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노란색 줄 들어가 있으면 그거 느낌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오렌지색 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도어를 열면 이 도어 스커프에 그 오렌지색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그거 이제 옆에 바디 옆에 붙어 있는 그 띠가 도어를 딱 열면 오렌지색이 첫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내릴 때마다 이 차가 오렌지색 차였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거기 오렌지색 보이는 것도 저는 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기본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것도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고성능 차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을 조금 더 낮게 해서 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트를 낮추면 말씀드렸듯이 이쪽 앞쪽 여기는 안 내려가고 방석 부분만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여기 높이가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세가 이상해 가지고 시트를 어느 정도 높이게 되면 결국 시트 포지션이 높은 상태인 거죠. 시트 포지션을 낮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높이 조절만 안 될 뿐 아니라 이 각도 조절하기가 전동 시트가 아니어 가지고 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힘들다는 거, 그런 점도 조금 아쉽긴 해요. 한번 세팅해 놓으면 뭐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은 뭐 몸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세 조정이 아주 미세하게는 안 된다는 거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차가 많이 무겁잖아요. 이 정도 무거우니까 시트도 그냥 전동으로 넣어주지, 모터 달아가지고. 그 정도 무거워지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가성비가 뛰어난 엄청난 퍼포먼스카를 매일 즐기겠다, 인정. 네, 아까 승차감 엄청 과격한 부분도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거 충분히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매력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차를 좀 더 범용으로 쓰겠다, 가족들도 같이 써야 된다, 만약에 이 차 한 대로 써야 된다, 그러면 비추. 그러기에는 너무 과격해. 그러니까 이 차는 덩치랑 이게 생긴 거는 막 키 큰 해치백처럼 생겼지만 그냥 911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911을 살 때는 그 차를 범용으로 쓰겠다고 사지는 않잖아요, 대체로. 그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긴 하지만 조금 불편하게, 그렇지만 그 차를 즐기면서 불편한 상황에서 여행을 즐긴다는 거지, 그 차를 가지고 편하게 여행도 하겠다, 그 차를 가지고 편하게 쇼핑도 하겠다, 그 차를 가지고 편하게 뭐 가족들이랑 나들이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911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약간 거기에 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워낙 과격해요. 이게 N 자체가 워낙 과격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가족들 구성원 전체가 이런 과격함을 충분히 납득하고 충분히 즐긴다, 그러면 그러면 좀 다른 생각인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이나 또는 여성들이나 조금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완전 가족용 차로 이거 하나만 구입한다, 그거는 비추. 뭐 그렇게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러면 EV6 GT냐 아이오닉 5N이냐. 지금은 아이오닉 5N으로 마음이 좀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신형 EV6랑 EV6 GT가 나오면 디자인이랑 또는 뭐 패키지나 아니면 통풍 시트 들어간 거, 그런 거 나오면 그때 한번 더 다시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올해는 뭐 보조금도 떨어져서 전 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트도 이게 지금 가운데가 이게 스웨이드 재질로 적용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장점인 게, 기본적으로 이 스웨이드 시트가 제일 큰 장점은 몸이 잘 안 미끄러진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가 잘 되고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고, 뭐 시각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이게 재질이 약간 부드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좀 덜 차가워요. 또 차갑더라도 뭐 시트 히팅을 넣으면 빨리 따뜻해지고, 그리고 통풍 시트도 이게 시트도 좀 얇고 해가지고 굉장히 금방 시원해지고, 그런 장점들도 있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짧아요. 공인이 351인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고 400까지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래서 351이면 진짜 좀 어렵죠. 지방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